코로나19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산을 막아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가격리 잘 지키고 거리 두기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종식 선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있지요. 그런데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격리자인데요.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고 격리 중인데 지하철로 이동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 산책 나가고 그랬답니다. 답답해도 좀 참았어야 하는데 이제 정부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격리를 위반하면 만약에 격리 후에 음성이 나와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대만에서 온 자가격리 대상자인데요. 자가격리 2주 동안 머물면서 14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방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인데요. 대구에 의료 지원을 갔습니다. 그랬다가 의료 지원 끝내고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 대구에 가서 지원하는 동안 또 얼마나 가족들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꾹 참고 시골의 빈집, 전기만 들어오는 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했습니다. 혼자서 버틴 거지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범 격리를 보여준 그런 의료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죠.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를 이제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수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에 대해 강력 대응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격리 지침 위반 자체가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관리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가격리 잘 지켜야 된다는 것 두 말 하면 입 아프니까요.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가격리 어기는 사람들에게 전자팔찌, 이 표현이 좀 좋지 않아서인지 손목밴드라고 방역당국이 이름하더군요. 이 손목밴드를 붙이게 하는 것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곧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날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목밴드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까? 손목밴드 얘기 아까 들었으니까 먼저 좀 얘기하고 투표는 좀 이따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부터 지금 이 손목밴드 붙이자 하는 것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일시에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결국에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자장치 부착법 이것을 개정해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인권 침해, 잠재적 이렇게 감염자, 범죄 혐의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기술적으로 단기간 내에 손목밴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목밴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못할 것 같다. 뒤로 미루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최정 교수 지금 자가격리자가 한 4만 6천 명 네. 정도 되거든요. 예. 저 자가격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가 감염 맞습니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이 지금 그 손목밴드라고 오늘 뭐 이름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이 지금 이 감염병 사태가 사실 전대미문의 사태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개인의 상당히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생명과 건강을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한다면 뭐 저는 필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자가격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유감스러운 점은 이 지금 이 손목밴드 부분과 관련해서 맨 처음 알려지기로는 전자팔찌라는 예. 표현을 썼거든요. 전자팔찌가 이거 지금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하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이미지를 그렇죠. 풍김으로써 상당히 거부감을 범죄자처럼. 범죄자처럼 그리고 아주 그것도 흉악범이고 네. 상당히 인륜에 반하는 범죄자처럼 비친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용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 소목밴드와 관련돼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술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이걸 갖다 공표를 해도 해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 아직까지 완벽하게 기술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그냥 툭 또 던지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국의 조금 이번 조치에 대한 상당한 무신경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측면에서 좀 비판을 좀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화면에 잠깐 그 홍콩에서 시행 중인 손목밴드 모습을 보셨는데요. 모양이 좀 투박하기는 하더군요. 좀 큰 편이고 우리가 한다면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홍콩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전원에게 2주 동안 저걸 차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는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휴대폰에 자가격리 앱이 있는데 그거를 몰래 집에다가 두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예 손목에다가 밴드를 부착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서종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용어가 뭐 전자팔찌든 아니면 손목 밴드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법률로만 기본권 제한할 수 있거든. 인권 침해는 법률로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전염병 예방법에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저걸 도입하면 저는 이제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법을 만들지 않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 홍콩, 대만도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너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열린 방역으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안 하고 지금 이게 그대로 우리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해왔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과한 인권 침해는 좀 이게 국제적 여론으로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은택 대변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저도 서정 변호사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전자팔찌는 성폭력법, 재범 뭐 2번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검사가 청구하고 또 보호관찰서가 청구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보호관찰서 관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법적 근거도 없어요. 또 이런 분들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도입할 경우 굉장히 뭐 법적 일단 근거를 만드는 게 일단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설령 만든다 해도 과연 그 정도까지 필요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거 자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고 현재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이걸 벗어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채우는 건 어떨까요? 그 동의가요. 사실상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자팔찌 치우는 성범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지금은 조금 뭐 그런 시기는 아닌 걸로 봅니다. 패널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차지원 교수 빼고 세 분은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셨네요. 그렇지만 뭐 정말 스스로 잘 지켜주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잘 해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투표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투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현재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 그리고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게 투표하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염이 밖으로 지금 사실 자가격리자라는 건 확진자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 의심 예. 환자고 접촉했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이 인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방역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감염을 막으면서 투표 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이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방역 당국과 또 이 선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논을 해서 시간인데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번 주면 벌써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이 자가격리자들은 이번 주에 못하고 사실 15일 날 선거할 때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벌어서 어떻게 하든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있을지는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를 위해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잠깐 그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부 패널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OX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실래요? 만약에 자가격리 일시 해제하더라도 투표하러 가야 하는 게 맞다 하면 O, 아니다, 좀 머물러야 된다, 잠깐 유보해야 된다라고 하면 X로 표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한다면 O, 자기는 해제해야 된다. 예, 해제해야 한다. 오. 예, 라면 O, 그리고 아니다. 예, 전부 다 투표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차재원 교수. 근데 저는 그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전 투표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예. 자, 문제는 15일 날 그럼 자가격리자들을 만약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자들이 지금 주민등록지상 근처에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다 100%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데 뭐 좀 멀리 시골이나 뭐 이런 데 그럴 수 같은데 있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5일 날은 투표하는 날이 그거는 자신의 그 주민등록지상에 있는 거기서 해야죠. 기표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다른데 전국에서 다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 이 논의가 좀 더 일찍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만 하더라도 좀 다른 지역에 있대 뭐 자기 주민등록지상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을 것인데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 하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하신 중에 또 속보가 나갔네요. 3, 40대 뭐 논리도 없고 이런 발언해서 논란을 빚었던 미래통합당의 관악갑 후보죠. 김대호 후보 통합당이 제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강수를 뒀네요. 그러면 저 지역에는 새로 이제 차지원 교수 후보 낼 수 없잖아요. 후보 낼 수 없죠. 후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통합당 없는 후보가 거예요. 없는 거네요. 그렇지만 통합당 김대호 후보 제명하는 것이 수도권의 다른 후보 또 전국의 미래통합당 다른 후보한테 미칠 해악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아무도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나름 많다. 지금 그러니까 저 비하 발언 자체에 대한 후폭풍 자체가 전체 판세를 상당히 지금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아마 판단 때문에 아마 긴급 처방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 잠시 뒤에 좀 짚어보죠. 장성철 소장. 네.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투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는 헌법상의 권리이고요.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그러한 숭고한 고귀한 가치를 행사하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정부가 그건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병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할 것 같으니까 투표 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네, 저도 뭐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재원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10일, 11일이다 그럼 급하다 그러면 13일, 14일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아마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처 지금 말씀처럼 아마 이제 외국에 들어온 분들은 뭐 김포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근처에 있을 텐데 그 주변에 설치를 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뭐 숫자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특별한 시간대를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저는 행정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서정 변호사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의 충돌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이제 투표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권이 충돌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두 기본권이 다 최대한 발휘되도록 규범 조화적인 해석을 해서 대안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는 어느 하나를 이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투표권을 완전히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하되 그 방법은 제 생각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생활치료센터에도 특별 그 투표소 다 이게 사전 투표하는 걸 공간을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거고 정 안 되면 이게 저는 전자투표도 여러 가지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봅니다. 예. 자, 자가격리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짚어봤는데요.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이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클럽 같은 유흥업소인데요. 밀폐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걱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의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접촉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폭발적인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군데 교회입니다. 현장 예배를 보는 곳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또 그다음 주일 매우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죠. 그래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까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녹취 들어봅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3,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 지도를 하였고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23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주요 영업시간에 집중 점검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29일에 현장 예배를 한 교회는 1,817개소였는데 어제는 1,914개소로 다소 늘었습니다. 4월 10일 부활절 예배가 다가옴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많은 교회가 더욱더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문제는 계속 있었고 교회로부터 시작한 감염원이 실제 사회, 지역사회에 이런 PC방이라든지 걸쳐도 재확산되는 걸 많이 보았었는데 클럽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었는데 실제 클럽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전파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클럽에서의 그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회를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보건 이런 행정 명령만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조금 더 강력한 부분이 필요한 즉 감염병 예방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조치가 내려야 될지는 이 사회적인 합의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방역 당국, 정부, 이 지자체 모두가 다 합의를 해서 큰일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아야만 되는 부분이 분명히 클럽이나 이런 유흥업소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젊은이들이 더 답답하겠죠. 지금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밤에 줄 서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는데요. 그렇지만 젊은이들 정말 무적이 아니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젊다고 해서 걸려도 다 낫는 것 절대 아니더라고요. 사이토카인 폭풍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감염이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좀 거리 두기 조금만 더 참고 지켜주는 노력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